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운전 경력과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생깁니다. 만약을 위해서라지만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싶은 자동차 보험료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 비교 견적을 해보면요. 네네. 같은 가격에 같은 차종차래도 보험료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보험회사마다 마진을 얼마나 붙이느냐 요 차이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싸게 혹은 비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자동차 보험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 비싸진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비싼 차일수록 또 보험료도 비싸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에 맞춰서 보험사별로 산정을 하긴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기준들에 어느 정도의 마진을 붙일 것이냐 또 어느 정도의 위험료를 감수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오신 게 신차나 중고차 살 때 네. 비교 견적 외에 또 다른 할인 꿀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공개하십니까? 사실은 요게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동차를 취득할 때, 그러니까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처음 살 때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명의를 할 수 있다면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는 게 보험료를 조금 더 싸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요게 오늘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아파트처럼 이제 공동 명의로 한다. 네.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 주택을 취득할 때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거냐 아니면 단독 명의로 할 거냐 이거 고민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 간의 공동 명의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차에 대해서 지분을 반반 50% 50%씩 나누면 이것도 이제 공동 명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차량 등록 신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명의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차도 공동 명의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공동 명의로 어떻게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부가 있고 똑같은 차를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더 사고를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사고를 적게 내신 분이 보험료가 쌀 텐데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부부 중에 누구로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싸냐라고 했을 때 싼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차주가 돼야 됩니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돼야 되다 보니까 공동 명의로 해놓고 그러면 이제 둘 다 소유주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둘 중에 싼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마치 부부 중에 연말정산 한쪽에 몰아주기 비슷한 방법 같은데요. 네, 비슷합니다. 공동 명의 지분을 꼭 50대 50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죠?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대 99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이 편하신 대로라고 한다면은 세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분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분 몇 대 몇 유리한 게 있어요? 사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분이 1%만 있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는 목적만이라고 한다면은 1%대 99%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공동명의가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네. 세상 일이란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동명의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부분에서 이제 개인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도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도 폐차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판매를 할 때 조금 더 번거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부모님 명의로 1% 지분 그리고 자녀 명의로 99%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아무래도 운전 경력이 오래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고가의 자동차,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연세가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다. 그런데 자동차를 좀 고가로 자녀가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걸 보험료 아끼자고 부모님이 1% 지분 넣었다간 기초연금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고려해 볼 게 많네요. 또 네. 고려해 봐야 될 게 보통 이제 부모님이 운전을 오래 하셨으니까 부모님이 쌀 테고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한테 이제 얹혀서 하는 형태인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새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일명 조삼모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부모님한테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 비싸지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사고 이력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동차 보험을 내가 가입하지 않았었지만
부모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라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운전 경력은 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의 운전 경력만 인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30세가 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30세 이후라고 해서 사고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어린 나이일수록 사고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30세 되기 전에는 부모님께 이른바 얹혀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꿀팁이 공동 명의 말고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비법을 공개하시죠. 네, 있습니다. 이게 운전 경력 인정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운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를 조금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운전 경력이 없으면 할증이 되는 건데요. 운전 경력이 있다라고 증명을 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할증의 폭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들이 인정되는 겁니까? 일단 자동차 보험을 운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험을 가입했었느냐, 내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었느냐를 우선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5가지를 또 인정을 해줍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운전하신 분들, 다만 저건 이제 자동차만 되고 탱크 같은 건 안 됩니다. 군대 운전병만 되고 또 관공서라든가 법인회사의 운전직으로 근무하신 이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것도 인정이 되고요. 또 해외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택시 같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이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밑에 얹혀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내가 가입했었다, 운전을 한 경력이 있다, 요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요것도 이제 운전 경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정 경력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이건 모두 합산도 가능합니까? 네, 합산도 가능하고 최대 3년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게 되면 5년이든 7년이든 뭐 상관없이 똑같은 적용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한 7개월 정도 복무를 했었고 나와가지고 뭐 부모님 밑에서 자동차 경력을 한 운전 경력을 7개월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합산 1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1년 2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경력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럼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내 이름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나 예전에 군대에서 운전병 이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증명하면, 조회하면 이제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경력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일반 보험료보다 50% 정도 할증된 보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3년 동안 보험료를 냈으면 그만큼 비싸게 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일일이 보험사에다가 요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관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검색창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동차 보험을 더 낸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료를 아끼고 아끼자. 네. 그럼 공동명의, 그다음에 경력 인정 다 네. 챙겼다. 또 챙겨야 될 게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깜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당연하게 예전부터 할인이 쭉 되었던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할인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할인 특약 꼼꼼하게 챙기는 게 마지막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할인 특약 어떤 게 더 있겠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자녀 할인이라는 것들도 일반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보험사마다 자녀의 나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6세, 7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운전을 조금만 하면 마일리지 특약은 운전이 예를 들어 1년에 뭐 6,000km 혹은 뭐 9,000km 이하면 그만큼 할인해 주는 거, 또 안전장치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자주 활용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험사마다 다르니 이건 가입할 때마다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총 어느 정도 보험료가 몇 % 정도 낮춰질까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보험료 할인 특약이 다 보험사마다 있기는 하지만 몇 %가 할인되느냐는 보험사마다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할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처음부터 보험료가 싼 보험사들도 있어서 일단 이것도 금융감독원 파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이렇게 하면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각 개별 보험사의 실제 할인 여부를 따져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